인베디드 개발이 웹 개발보다 좋은 점, 반대로 웹 개발이 인베디드 개발보다 좋은 점 비교해 주신다면 하면은 뭐 장단점이 있는데, 우선 웹 개발은 이뻐요. 뭔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쓸 확률도 높고, 그리고 웹 개발은 에러에 대해서 관대해요. 그리고 뭔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죠. 왜냐면은 이미 제공된 플랫폼 뭐 라이브러리 이런 게 워낙에 많아가지고, 내가 그래프 이쁘게 그리고 싶다, 뭐 하이 차트 갖다 써도 되고, 막 굳이 내가 구현 안 해도 좀 그냥 라이브러리 써서 거기에 막 값만 넣어주면 이쁘게 나오는 이런 것들, 그래피컬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죠. 특히 프론트 단. 그냥 저는 백단을 좋아해요, 사실. 아무튼 근데 웹 개발은 내가 프론트를 한다 이러면 필수적으로 노가다가 굉장히 많아요. UI를 꾸민다는 것 자체가 노가다성이 굉장히 많거든요. 뭐 반응형 웹을 만든다? 그 반응형 웹, 부트스트랩 이런 거 쓰면은 뭐 알아서 계산해서 대주기도 하지만, 그런 것들을 써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뭐 퍼센트 쓰고 뭐 계산도 해야 되고,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번 해서 화면 결과 보고, 한 번 해서 화면 결과 보고, 이런 노가다성이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좀 싫고, 이런 게 장단점이 뭐 있고, 그냥 특징을 얘기를 할게요.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 인베디드 쪽은 실제 기계가 막 움직이잖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를 실제 만들어서 그 기계에 내가 프로그램을 딱 코드를 옮겼더니 막 로봇 팔이 윙 하고 막 움직이고, 막 갔더니 뭘 잡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막 불을 켜고 막 반짝반짝 할 수도 있고, LED가 막 번쩍, 이런 좀 요런 맛이 있어요, 인베디드는. 그리고 인베디드 쪽은 웹 개발과 다르게, 웹에서는 내가 헬로 월드를 딱 치워요, 웹 개발에서. 그러면은 뭐 노드.js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트 열고, 뭐 오픈 딱 하나 치면은 80 포트 열리면서 지가 해가지고 뭐 HTML 문서 딱 던져주는 간단한 건데, 인베디드 쪽에서 진짜 간단한 시리얼 포트 하나 그 길을 뚫는 것도 막 진짜 재수없으면 막 일주일 동안 막 밤새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있어요, 인베디드 쪽은. 그랬는데 그게 딱 뚫리는 순간 그 쾌감들이 있죠.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 코딩이어서, 이게 사실 제 신입 데리고 같이 농장 갔는데 저희가 코딩 다 했잖아요. 그래서 딱 버튼 누르니까 웹에서 온하니까 불 딱 꺼지고 켜지고, 딱 누르니까 막 옆에 천창 책장 막 웅 올라가고 막 관수 모터 돌아가고 이러니까 와 재밌다고 이제 본인이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 그 맛에 프로그래머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다가 몇 개 하다가 딱 누르니까 동작을 안 해요. 그러니까 또 얼굴이 이제 시무룩해지면서 가서 왜 그러지 하고 보는데, 그걸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되고, 그리고 연기를 했죠, 할 수 없이. 근데 그 말 하면은 이제 그 고객한테 미안하거든요. 그러니까 또 다시 얼굴이 시무룩해져가지고 밤 11시인가까지 했거든요. 아침 7시부터. 그 농장이 되게 추워요. 막 오돌오돌 떨면서 책상에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다리에 노트북 올려놓고 막 코딩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. 춥고 막 그러니까. 그런 상태로 너무 지쳐있고 밤 11시가 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죠. 진짜 빨리 끝내고 싶은데 막 시간은 촉박하고, 그러니까 코드를 봤을 때 막 머리가 안 돌아가고 멍하고, 정신 차리려고 해도 안 되고 너무 졸리고 이런 순간이 있어요. 그거를 이제 신입이 느낀 거죠.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, 다음에 하자라고 하고, 제가 딱 눈을 보니까 눈이 풀렸어.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양해를 구하고 내려왔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인베디드 웹 개발 아무튼 똑같아요. 힘든 건 하여튼 이런 차이가 있다. 국비 지원으로 있대요. 근데 학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막 생각해보니까 국비 지원 해주는데도 학원인데,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강의를 해주는 거니까 학원이네요. 찾아보면 있습니다. 제가 봤던 것 같아요. 자, 아트메가 128을 학교에서 배우고 과제로 제품 하나 만든 경험이 있는데, 실무에서 인베디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 국비 지원은 대부분 아두이노로 해서요. 실무에서 인베디드 배울 수 있는 곳은 그냥 중소기업 인베디드 쪽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어요. 전에 이제 똑같이 저한테 물어봤던 어떤 외국인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소개시켜줬거든요. 그래서 잘 아마 다니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. 그분이 간 데가 이제 그런 데예요. 뭐 가서 인베디드 코딩을 하고 막 이런 데인데, 아무튼 회사에 취직을 하면 인베디드 쪽 하면 실무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인베디드 쪽 데려서 쓰는 사람들은 신입일 경우에 잘 모른다라는 걸 어느 정도 전제하고 뽑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. 다만 C 코딩은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뽑죠. 그래서 C 공부 잘해서 취직하면은 실무를 배울 수 있습니다. 비트 연산 C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이나요? 라고 하는데, C 코딩에서 비트 연산, 인베디드 쪽은 비트 연산 할 줄 알아야 돼요. 그게 무슨 일이냐면, 저랑 같이 지금 일하시는 전무님이 완전 순 인베디드 프로그래머예요. 근데 패러도도 본인이 하시고 PCB 제작도 하고 거기 위에 코드까지 하시는 분인데, 연세가 아마 환갑이 넘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프로토콜 문서나, 그분도 이제 모드버스 프로토콜로 막 이렇게 막 세팅하자고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, 문서가 비트 연산해야지 가져올 수 있는 값들을 저한테 좀 보내줘요.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걸 할 줄 알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대충 보면은 이제 하는데, 그거
이거를 이제 신입 친구들한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하면 그 문서를 이해를 잘 못해요.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웹부터 배웠기 때문에 웹에서 사실 비트 연산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. 웹에서는 커다랗게 제이슨도 그렇고 다 웬만하면 그냥 스트링 처리해버리고 그렇게 막 바이트 하나를 아껴가지고 코딩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. 근데 인베디드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접근도 많이 하고 한 바이트에 뭐 8개의 비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그런 연산들을 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게 저랑 일하시는 전무님은 편한 거죠. 그래서 그런 걸 문서를 쓰는 건데 이제 새로운 들어온 친구들은 그게 어려워요. 그래서 못하는 거죠. 그래가지고 제가 프로토콜 문서를 주고 알아서 하겠거냐고 맡겨놨는데 그 부분을 구현을 못 해놨어요. 그래가지고 실무에 가서 그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걸 왜 안 했냐 얘기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아무튼 비트 연산은 꽤 씁니다. C 프로그래밍에서는.